안녕하세요, 스피릿입니다. 옷이 가볍고 짧아지고 휴가철도 다가오면서 빠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최대한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 5가지와 해당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3가지 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의 다이어트를 통해 갑자기 탄력 있는 근육질의 몸매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체중이란 숫자와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간의 고강도 다이어트는 건강상의 악영향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몸매와 건강관리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GM 다이어트. GM 다이어트는 자동차 제조회사로 알려진 GM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존스 홉킨스 리서치 센터 및 미 FDA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다이어트 플랜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내막에 대한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총 7일간의 제한된 식사 플랜과 매일 2리터가량의 물을 섭취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1일차는 바나나를 제외한 모든 과일, 2일차는 감자 등을 제외한 모든 채소, 3일차는 바나나와 감자를 제외한 모든 과일과 채소, 4일차는 바나나 8개와 우유 약 800에서 1000ml, 5일차는 저지방 육류 100g과 토마토 6개, 6일차는 저지방 육류 300g과 채소, 7일차는 현미밥 반 공기와 과일 주스 등을 섭취합니다. 상당히 고난이도의 식이조절 방법이고 다이어트 효과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볼륨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열량 자체가 크지 않아서 배부르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살은 아마 빠질 겁니다. 또 평소 과일과 채소를 즐기지 않던 사람의 경우는 더욱더 많은 양을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식단에서 어떠한 날도 하루 섭취하는 총 열량이 1000kcal가 넘어가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높은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체지방을 연료로 쓰도록 유도하는 식단입니다. 하지만 영양 섭취의 부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 종료 후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요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하긴 어려운 형태입니다. 두 번째, 1일 일식 다이어트. 1일 일식 다이어트는 간헐적 단식의 일종이고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모르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널리 사용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살은 빼야겠는데 뭘 하려고는 안 되니까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회사에서 때우고 저녁은 굶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순하게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으로 이해하고 실행하면 그 효과를 100% 누리기는 힘듭니다. 1일 일식은 굶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작용을 통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으로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 시간 등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일식을 탄수화물 위주로 하면 안 되고 1일 1먹방이 되어서도 안 되며 최대한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간식 등도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1일 총 칼로리 섭취량은 1000 이하이며 체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하게 만드는 식단입니다. 세 번째, 과일 다이어트. 프루테리언이라고 불리우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등과 합쳐져서 한 가지 과일만 목표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주구장창 먹는 형태로 일반인들도 진행하고는 하는데 가장 리스크가 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간단히 말했듯 과일은 볼륨에 비해 많은 열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과 싸우지 않으면서도 매우 높은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충분한 양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한 체지방의 손실 우려가 가장 큰 다이어트 식단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덴마크 다이어트. 2주간 진행되는 식이조절 플랜입니다. 고도 비만 환자를 위해 고안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비만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의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극단적인 식이조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 더 낫다는 판단하에 개발되었습니다. 하루 3끼의 식사를 합니다. 끼니당 하나에서 3개 정도의 삶은 계란 혹은 100g 정도의 육류, 1개의 자몽, 토스트 한 조각 혹은 바나나 1개, 당분이 없는 커피 등을 섭취한 형태입니다. 끼니당 칼로리는 약 200에서 250칼로리 정도로 1일 섭취 칼로리가 700kcal 전후입니다. 소량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지방은 낮은 형태입니다. 역시 절대적인 칼로리의 섭취가 낮으므로 확연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각종 디톡스 프로그램, 깔라만시, 레몬,
자몽 등 여러가지 디톡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형태는 덴마크 다이어트와 매우 유사합니다. 해당 과일 주스를 섭취하면서 정해진 식단을 따르도록 하는 형태의 플랜이고 대부분 며칠 굶다시피 하다가 소량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기간은 2주 이내입니다. 디톡스, 즉 독소 제거가 된다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지만 명확히 어떠한 독소가 어떠한 원리로 제거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대체의학으로 치부됩니다. 그냥 극단적인 칼로리 섭취 제한 다이어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역시 영양소 섭취의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단기 다이어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공통점은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1000칼로리 이하로 설계되어 있는 먹는 양을 조절하는 다이어트라는 점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운 형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도가 크다고 보이는 2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을 통한 영양 공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극히 소량으로도 인체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죠. 활동에 필요한 열량 자체는 체지방을 통해 충원할 수 있지만 미량 영양소는 그렇지가 않죠. 또 저장된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배에 축적된 체지방을 쓰는 것과 뼈에 저장된 칼슘을 뽑아다 쓰는 것, 전자는 좋은 일이지만 후자는 나쁜 일이니까요. 두 번째, 단백질 섭취의 부족으로 인한 근육량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역시 기본적인 열량에서도 한참 부족한 형태의 식단이므로 단백질 역시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단기간 고강도의 다이어트 식단에서 유발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이어트 식단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실제로 완전히 음식을 끊는 형태로 372일간 단식하여서 207kg에서 85kg으로 감량한 외국인 역시 음식은 먹지 않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은 공급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금방 사망했을 거예요. 두 번째, 단백질의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인체를 구성하는 블록 및 각종 대사작용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루 닭가슴살 한 덩이 정도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는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체지방의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영양소의 부족 상태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근육의 발달에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칼로리의 소모를 통한 체지방의 연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체지방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